우리가 두 번 정도인데요. 1998년에 클린턴 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18년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끊어냈을 때의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 북한에서 우리한테 손을 내민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로. 그러니까 그 운전자인데 아. 그게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금 네. 말상 우리가 변수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빠지고 북미가 하는 게 우리가 용납 못하죠. 저는 그거 용납 못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남북 간에서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고 네.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없이 북미가 오히려 그 말씀하신 거죠. 뭐죠? 통미복남. 통미복남이 되지 않도록 네.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빠지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등장해가지고 우리 네. 빼고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럼 우리가 다 맡길 수 있느냐? 아. 아닙니다. 맡기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는 관리 비용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하게 군 훈련하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면 차라리 그게 더 평화로 가는 더 적은 비용의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일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네.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 저는 북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대적 공존이죠. 네.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안정시키기보다는 네. 내가 힘을 가지고 네.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두 사실 똑같은 방법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러면 이제 위험은 우리가 더 크죠. 아. 왜냐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개방형 잃을 게 통일이니까. 많으니까. 네, 이렇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미 대선도 있고 사실 당선자님 보시기에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예. 이 우리에게? 남북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오바마 그리고 뭐 트럼프 이런 분들이 외교 노선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다르죠. 근데 지금의 미국은 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특히 외교 같은 경우 특히 중국 정책, 네. 한반도 정책은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 2.0이다라고까지 아.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거치냐, 적어도 말은 곱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바이든한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또는 안보적으로나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네. 바이든이 되면 이게 계속 가겠죠. 음. 그리고 계속 우리한테 아까 말씀 우리가 중요하니까 네. 우리에게 도움을 바랄 것이고 심지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무기까지인데 미국은 거기에 더 많은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네. 더 문제는 대만의 유사시에 한국이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큰 도전이고 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네. 진보 일부에서는 2018년에 그 추억 때문에 네. 나을 거라고 얘기 차라리 생각하는 트럼프가 낫다고 그때는 하는 다 같이 일부인데 저는 모였으니까.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데 이제 한번 실패해봤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한국이 제외되고 지금의 윤 정부의 능력을 봐서는 네. 오히려 북미가 우리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위험이 있고 아. 또 하나는 분담금부터 무기까지 너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는 그거 다 돈 내라라고 아. 할 겁니다. 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아하. 예전에도 뭐 그 주한 미군 그 주둔 비용을 네. 그때 얼마 10배? 뭐 이렇게 예, 갑자기 네네. 지금 이미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 6배. 아유. 예, 6배 지금 내는 거에 6배 내라고 얘기해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한테 계속 추천하는 게 뭐냐? 네. 지금 트럼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한 5년쯤을 네. 묶어버려라. 아, 동결을 시켜라. 월세 다 빨리. 단연계약. 예. 아. 아 진짜 했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차라리 되기 전에 빨리 주인 바뀌기 전에 얼른 계약해버려라. 진짜 외교의 시작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외교의 변수는 많은데 지금 정부는 너무 단순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밖에 못 1차 푸는 방정식. 그래요. 육자 회담 같은 북핵 협상을 이끌었던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출범 18년 만에 사라집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 조직을 크게 축소한 데 이어 외교부도 평화와 교섭 기능을 대폭 줄인 셈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07년 중국 베이징의 국빈관인 갸오위타이에서 열린 제6차 육자회담입니다. 천영우 초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원형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육자회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북 협상이 오랜 기간 공전하면서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에 간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가칭 외교전략정보본부 아래 4개의 국 중 하나인 한반도 외교정책국에서 북핵 협상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입니다. 일각에선 대화와 교섭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의지를 저버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운명을 북한에게 그리고 미국에 맡기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통일부 역시 남북 대화와 교류 기능을 담당하던 조직을 크게 줄였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